안녕하세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만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 어싱. 어싱은 미국에서 클린턴 오버라는 분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2010년 책을 냈고 2011년에 국내 번역본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계셨겠죠. 그런데 클린턴 오버 분이 여러 가지 가설, 실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홈페이지, 제품, 책을 내면서 대체의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고요. 한국에서도 박동창 선생님이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출간하시고 이어 현재까지 여러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맨발 걷기의 기적, 맨발로 걸어라, 맨발 걷기의 첫걸음,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책들을 내셨고요. 의학 논문들을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대체의학 쪽에서도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공통된 서너 가지의 가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맨발 걷기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쉽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론을 봐야겠다는 분들은 책 한 권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맨발 걷기를 적극 추천하면서 삼가야 되는 경우나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책에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유의사항. 야외에서의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준비도 없이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간의 기초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발 건강의 중요성. 인간의 발은 신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98%의 신체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한쪽 발에는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얽혀 있어 걸을 때마다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하중이 발에 가해집니다. 하루에 많게는 10,000번 이상의 걸음을 내디디며 충격을 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신체를 묵묵히 떠받쳐주는 고마운 조직입니다. 또한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발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의 발달로 많이 걷지 않아 발의 근력이 줄어들고 외적 아름다움만 추구하느라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탓에 발 건강에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발에 다양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면 걷거나 뛰는 등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심폐기능이 저하돼 면역력이 낮아질 뿐 아니라 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가 일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 건강부터 체크한다. 나무가 곱고 크게 성장하려면 뿌리와 밑동이 튼튼해야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평생 건강하고 바른 체형을 유지하려면 발이 건강해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전에 자신의 발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해 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좋아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맨발 걷기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이 평발이다. 팔자걸음을 걷는다. 무지외반증이 있다. 소지내반증이 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 보폭이 예전보다 좁다. 발톱이 살을 파고든다. 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저녁때가 되면 발이 붓는다.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리다. 계단에서 자주 걸려 넘어진다. 무릎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한다. 걸을 때 가끔 두 발이 뒤엉킨다. 겨울이 되면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 발바닥 전체에 각질이 심하게 많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이 아프다. 발가락 사이나 발톱 밑에 무좀이 있다. 모든 발가락 사이에 4개의 손가락을 끼우면 아프다. 위 18가지 항목 중 체크한 것이 많을수록 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되 맨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개선된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팔자 걸음부터 고친다. 걸어갈 때 발이 안쪽으로 향하는 안장걸음은 허벅지 뼈나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뒤틀려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귀 때문에 생긴 어린이의 안장걸음은 성장하면서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지만 10%가량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성인의 경우 고관절이 앞으로 뒤틀어져 오래 걸을 때 아킬레스건을 충분히 쓰지 못하게 되고 발목과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편 팔자걸음은 걸을 때 발의 각도가 바깥으로 15도 이상 벌어진 상태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걷게 함으로써 척추관이 좁아지고 척추 후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골반이 틀어집니다. 팔자걸음의 원인 중 70%는 양반 다리로 앉는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고 30%는 복부 비만이 심하거나 허벅지 안쪽에 살이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평평하지 않으면 집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안짱걸음과 팔자걸음은 몸 전체를 틀어지게 합니다. 11자와 비슷하게 똑바로 걷는 습관을 가져야 맨발 걷기를 즐겁게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을 고치려면 운동장이나 모래사장에 직선으로 줄을 긋고 그 줄에 따라 똑바로 걷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비롯해 다리 전체가 아프기도 하지만 건물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초가 수평이 돼야 하듯이 사람도 똑바로 걸어야 맨발 걷기를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연습해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몸 상태를 미리 기록해 둔다. 땅과의 접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몸 상태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허리둘레, 손톱의 반달 모양, 발 뒤꿈치 갈라짐, 피부 건조 상태 등의 변화는 물론 아픈 곳의 상태를 일기 형태로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단백뇨 배출, 간 기능 등의 수치를 기록해 뒀다가 1개월 단위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는다. 풀밭에 진드기를 조심한다.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되도록이면 바닷가가 좋다. 맨발 걷기가 끝나면 찬물로 씻는다. 어식용 신발로 겨울철 동상을 예방한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맨발 걷기의 목표는 땅과의 접촉이다. 의학책들을 보면 자기 주장만 계속 비슷하게 반복하거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책은 맨발 걷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쉽고 짧게 설명하고 궁금한 내용들이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엑기스만 모아놓았다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인이라면 건강이나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이 높겠죠. 건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위생, 음식, 그리고 운동을 포함한 생활 습관이 중요했고 현재는 호르몬과 마음 건강까지 챙기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미생물과 접지, 그라운딩, 어싱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꼭 이 책을 보신 다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